강화도에는 157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고인돌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 강화지성묘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어디든지 고인돌 하면 대표적으로 사진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강화지성묘입니다. 잘생겼죠. 고인돌은 괸돌과 덮개돌로 되어 있습니다. 괸돌, 여기에서 고인돌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런 북방식 고인돌이 이 강화도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강화도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산 경사면이나 또 이런 평지에 가까운 데도 고인돌이 많이 존재를 한 거죠. 이 강화지성묘는 무게가 약 8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800명이 들어야 하는 정도의 무게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걸 어떻게 여기에 올렸을까 궁금하지요. 이 만이산에 가게 되면 이런 유형의 돌을 뗀 자국이 있습니다. 떠낸 자국이 있어서 만이산에서부터 이 고인돌은 이렇게 수송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화지성묘 세계문화유산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큰 돌을 이렇게 올리는 데는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땅을 도두어서 땅을 높이 쌓고 단단하게 다진 이후에 통나무 같은 것들을 대서 밀고 올라가서 큰 돌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먼저 쌓았던 성 같은 흙을 파내게 되면 이런 지성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성묘는 부족장들의 무덤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화산성에 있는 고려궁지에 도착했습니다. 1232년에 고려는 수도를 강화로 천도하게 됩니다. 무신정권이었던 최우에 의해서 1234년에 고려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송도에 있는 고려의 궁전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뒤에 산을 송도에 있는 송악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궁궐 건물들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조선시대에 행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호란이 났을 때 그때 임금이 이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정묘호란 때 인조가 이쪽으로 피신을 했었고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는 복림대군이 이쪽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방청 같은 건물들이 두어 채 남아 있습니다. 이 고려 궁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외규장각입니다. 물론 외규장각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조선의 어떤 문서들이라든지 임금의 인장이라든지 또는 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외규장각에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곳을 침략해서 한국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유물들을 모두 빼앗아 가지고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중요한 유물들이 프랑스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의궤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돌려받게 되었지만 그 중요하고 섬세한 기록들이 아직도 외국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당시에 외규장각에 어떤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잠깐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중요했던 기록 중에 하나가 의궤라는 겁니다. 의궤라는 것은 어떤 의식을 치를 때 모범이 되는 책, 그러니까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매뉴얼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모두 그림을 그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로 설명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그 당시의 복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식의 모든 절차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의궤입니다. 이 의궤가 프랑스 박물관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유는 우리나라 소유가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프랑스로부터 되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화궁지 안에는 강화 동종이 있습니다. 보물 11호로 지정되었고요. 성문을 여닫을 때 타종했던 종입니다. 한국의 종은 일반적으로 음통이 위쪽에 달려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종은 보면 음통이 없습니다. 두 마리의 용류만 위쪽에 장식으로 달려있고 음통이 없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런 유형의 종들이 8개가 있는데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흥궁은 철종임금, 조선 25대 철종임금의 잠저입니다. 지난번에 운영궁 때 얘기했지만 잠저라는 것은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집을 잠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는 운영궁만 남아있는데 여기 철종이 살았던 초가집이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초가집을 헐고 이제 번듯한 팔짝지붕의 기와집으로 강화 유수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임금이 살았던 집을 이렇게 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철종 임금이 강화도령, 철종 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 살았던 곳을 바로 용흥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철종 임금이 이 기와집에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느낌은 훨씬 덜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철종이 살았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물은 철종이 그 당시에 마셨던 우물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성공의 강화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내부 개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성공의 강화성당은 1900년에 고요한 신부에 의해서 건립이 되게 됩니다. 성공회가 한국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옥 형식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방주형을 떠서 밑바닥은 방주형으로, 그러나 본체는 한옥 형식으로, 내부는 바실리카 형식으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공회가 강화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말엽에 해군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종 이후에 영국 해군에게 교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에 해군사관학교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곳에 이제 교관들이 파송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공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강화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감리교회가 120여 개, 그리고 성공회 교회가 12개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부를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볼 수 없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강화도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데 성공회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는 대로 내부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